안녕하십니까. 쥐띠의 중에서 경일간에 대해서 기해년 운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해년은 앞에서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지만 쥐띠에게는 망신살의 운과 또 용어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음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용어를 갖다가 가능하면 생략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용어들을 갖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좀 왜곡되고 자극적이면서 상당히 안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공개된 영상이나 어떤 공개된 강좌나 내용을 보면 사주에 상관없이 그 신살에, 이런 것들을 신살이라고 합니다. 신살에 어떤 자극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신살들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쇠퇴하고,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모르지만 사주를 보면서 좀 겁을 먹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우려가 돼서 이러한 신살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실제로 저는 감명을 할 때는 신살이나 십이운속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신살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해년이 쥐띠한테는 망신살에 해당되고, 망신살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충분히 준비했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됩니다. 또한 유학을 가거나 내가 어떤 커다란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망신살의 운이 엄청나게 좋은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안 좋은 것은 아주 작은 실수가 밖으로 드러나서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이슈가 돼서 내가 소위 말하는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이런 망신살의 운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자꾸 이게 망신당한다, 이름에서 따온 그런 뉘앙스를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매우 자기의 꿈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준비했던 걸 발표하기에는 최적의 운이 되고,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것을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최적의 운이 된다는 것. 또한 음욕살이라는 것들은 보통 자기가 태어난 해 전해를 말합니다. 그러면 해년 다음에 쥐년이니까 이 쥐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있는 걸 음욕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에서 용어를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연애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쥐띠니까 어떤 일간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작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쥐띠가 경일날, 그 경일날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 운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 요 운 속에서 있는 기운들을 읽어내면서 이 연애나 재물운이나 취업운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물건을 팔고 사거나 매매운이나 문서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경이라는 그 일간이 이렇게 기해년을 맞이했을 때 연애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다. 좋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난다. 근데 특히 경일간한테는
어디서 이성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일하는 것, 또 내가 취미 활동하는 것, 또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배우러 다니는 것, 또는 어떤 동호회 활동에서 이런 곳에서 이성운이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일관이 쥐띠 경일관은 일단 이성운에서는 상당히 열려 있으니 이성 교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올해 내년에 기해년에 한번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은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재물운에만 재물이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떠한 운에서도 재물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 재물이 생기냐를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일관이 이 기해년이라는 걸 봤을 때 재물은 어디 있냐면 내 노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식신의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식신의 운이 다가왔을 때 의식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곳에서 내가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지요. 특히 쥐띠의 경일관 같은 경우에는 무술년에 엄청나게 많이, 우리 2018년이죠. 많이 힘든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힘든 것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나왔겠죠. 자, 하나는 정기적인 소득의 감소라든가 불안. 그래서 내가 급여를 받던 사람이라면 급여가 깎이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 어떤 관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관의 문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직장에서의 어떤 변화나 변동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나타나겠죠.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직장 내에서의 보직이 불안정해지거나 감봉을 당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 만약에 여성이라면 남편의 활동력이 무척이나 감소되면서 남편과의 관계 악화, 부부가 아주 이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 운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떨어져 살았던 부부라면 그런 기운이 상당히 약화됐을 것이고, 같이 동거하면서 살았을 경우에는 괜히 남편이 꼴보기 싫어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부부싸움도 많아지면서 정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냐, 이런 갈등까지도 심하게 올 수 있는 것이 경일간의 작년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남자라면 자식의 문제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식이 내가 뜻하는 대로 안 가고 자꾸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식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곁을 떠나서 유학을 보내거나 해서 내 곁에서 머물 수 있는 자식의 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리적 갈등이나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들은 기해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는 국면입니다. 일단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니까 일단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라면 이 기해년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노력은 어떻게 보면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꿈꿔왔던 나의 희망, 내가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내가 평소에 마음 먹고 하고 싶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한테는 기해년이, 경일간 직장인한테는 기해년이 굉장히 불리한 시기가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회사 일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분야는 창업 분야나 내가 자금을 투자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꿈은 이루어지지만 취업운 쪽에서의 직장인이라면 매우 불리한 시기가 연출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꾸 꿈을 꿉니다. 나도 내 일을 하고 싶다. 내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기해년의 동영상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기해년은 불안이 올 것이다. 경제적인.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나 기존에 창업을 했던 사람은 불황기에서 잘 되는 사업 아이템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직장인이 그만두고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요, 절대적으로 이게 불황기의 사업인지 호황기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황기의 사업은요, 반드시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인데 낮은 단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호황기의 사업이라면 평소에는 하지 못하지만 한번 큰돈 들여서 내 심신을 갖다가 좀 좋게 만드는, 뭐 명품을 사거나 레스토랑을 하더라도 단가가 5만원에서 10만원 넘는 이런 쪽이 타겟이 될 것이고, 만약에 화장품 같은 것도 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아니면 셀럽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고 지니는 그런 것들을 파는 것들이 호황기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는데 여행 쪽에 창업을 하신다면 이거는 럭셔리한 여행을 기획하기보다는 아주 실속 있으면서 저가의 여행, 이런 것들에 타겟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운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글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요 글자는요, 경일간한테는 편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이 천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는, 야, 그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어떤 공부라든가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창업을 할 때 이 자격을 따서 이 자격을 바탕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이라고 하면 고시성 시험이나 아니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쯤 걸리는 시험운에 대해서는 시험운이
그리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짧게 가령 운전면허 시험이라든가 어디 기능시험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도배라든가 아니면 바리스타라든가 칵테일 만드는 바텐더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내에서 승부가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내년이 상당히 좋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격증에 도전할 거라면 충분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굉장히 안 좋은 반면 1년 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에서 단기에 집중해서 자격을 딸 수 있는 시험이라면 내년에 운수가 좋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업은요 어떤 창업의 시기에는 되게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에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업은 반드시 불황기에 번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아라. 요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또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기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라. 또 하나 창업의 포인트는 해년과 자년과 충년 이어지는 3년 동안의 어떤 운세를 봤을 때 자기의 매출이 다 노출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음성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면 이 사업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어떤 사업의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떡 벌어지게 남들 바라봤을 때 야 정말 멋있다 이런 규모로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은 30% 이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도 아주 반듯한 건물의 넓은 평수를 얻는 것보다는 약간 외진 곳에서 뒷골목 쪽에서 잘 안 보이지만 뭔가 꿈꾸고 연구하고 이렇게 겉은 약간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꿈꾸는 그 사람의 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다못해 김밥집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대로변에 있고 반듯한 월세 많은 곳 이거 절대로 창업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뒷골목 외진 곳에서 조금 허름하지만 내 요리로 내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 나의 광고는 나한테 와서 내 음식 맛을 봤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추천해주는 그것을 광고라고 생각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단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불황기에 맞는 업종을 하셔야 되니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서민들이 의식주에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결정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